화학 공부하다 보면 화학량론 이거 진짜 큰 산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모든 화학자들이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 질문들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결국 이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모든 화학 공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재료가 무한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 재료를 섞었을 때 과연 어떤 녀석이 가장 먼저 사라져서 반응을 딱 멈추게 만들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응이 멈추고 나면 분명히 남는 재료가 있겠죠? 얼마나 남을까요? 이건 공정의 낭비와 효율성을 파악하는 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에 답하는 아주 명쾌한 로드맵을 보여드릴게요. 황금률부터 시작해서 화학 도구 상자, 실제 적용, 성공률 계산, 그리고 마지막 로드맵까지. 이거 다 듣고 나면 황량론 정말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화학량론, 사실은요, 딱 하나의 아주 강력한 주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비밀 무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비밀 무기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계처럼 첫째, 균형 맞추고 둘째, 주어진 모든 걸 몰이라는 단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은 딱 두 단계예요. 첫 번째, 화학식의 균형을 맞춰서 반응의 기본 규칙부터 세우고요. 두 번째, 그램이든 킬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전부 몰이라는 공통 언어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모든 계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좋아요. 이 황금률을 제대로 쓰려면 우리 도구 상자부터 점검해야겠죠? 딱 세 가지 핵심 개념만 알면 됩니다. 이것들만 확실히 알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릴 거예요. 첫 번째 도구, 바로 한계 반응물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반응의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녀석이죠. 얘가 다 떨어지면 다른 재료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반응은 그걸로 끝! 스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대한 공장에서는 이 한계 반응물 하나 찾는 걸로 수십억을 아낄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생산량의 목을 쥐고 있는 병목 지점인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도구는 뭘까요? 바로 과잉 반응물입니다. 한계 반응물의 짝꿍이죠.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도는 말 그대로 과잉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계 반응물은 제일 먼저 바닥나서 전체 생산량을 결정해버리는 주인공 같은 역할이고요. 과잉 반응물은 반응이 끝나고 나서도 남아있는 약간 조연 같은 느낌이죠. 핵심은 누가 먼저 바닥나서 이 반응의 운전대를 잡느냐,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마지막 도구는 이론적 수득량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계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결과값이에요.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이만큼 만들 수 있다 하고 예측하는 거죠. 당연히 계산은 한계 반응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이제 도구도 다 챙겼으니 실전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아주 유명한 예시죠. 노벨상까지 받은 암모니아 합성법, 바로 하버보시법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걸 전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과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암모니아, NH3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는 이렇습니다. 질소 15kg, 그리고 수소 3kg. 자, 이제 계산할 준비는 다 끝났네요. 자, 계산 과정 한번 보시죠. 이 순서대로만 가면 돼요. 첫 번째, 황금률. 반응식 균형부터 맞추고요. 두 번째, 황금률 파트 2, 킬로그램을 전부 몰로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둘 중에 누가 먼저 바닥날까, 즉 한계 반응물을 찾는 거죠. 계산해보니 아하, 수소가 먼저 다 떨어지네요. 그럼 이제부터 모든 계산의 기준은 바로 이 수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생성된 암모니아의 몰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다시 질량으로 바꿔주면 끝! 그래서 정답은 바로 16.9kg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산한 이론적 수득량, 완벽한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암모니아의 최대치인 거죠. 자, 16.9kg이라는 아주 완벽한 숫자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은 이론처럼 칼같이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실험실이든 공장이든 손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실제 실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 효율성은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퍼센트 수득률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실제 얻은 양 나누기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양 곱하기 100. 이게 그냥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 숫자 하나로 공장의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은 우리가 계산한 이론적 최대치 16.9kg이죠. 근데 실제 실험에서는 14.5kg밖에 못 얻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차이, 이 갭이 바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를 공식에 넣고 계산하면 85.8%가 나옵니다. 이 실험의 성공률이 85.8%였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꽤 잘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화학양론 문제가 나와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로드맵으로요. 바로 이 6단계 로드맵이 정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죠? 네, 균형 맞추고 몰로 전환하기, 우리만의 황금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한계 반응물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뒤로는 이론적 수득량이든 퍼센트 수득률이든 모든 게 착착 논리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화학의 암호를 푸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이 강력한 로드맵이 있어요. 어떤 화학약문, 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는 뭘로 한번 풀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